자, 레퍼런스 포인트 이해를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3D 들어가서도 좋고요. 애프터 이펙트 들어가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 있는 거 마저 살펴보죠. 그 아이솔레이트 모드라는 건데요. 그 아이솔레이트 모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플래시 같은 거 써보시면요. 심볼 안으로 들어가서 수정을 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가이드도 가리고요. 자, 제가 어떤 도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 도형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아이솔레이트 모드인데요. 아이솔레이트 모드를 클릭하는 순간 이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부로. 자, 도형 내부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쉐입입니다. 쉐입. 다시 말해서 이 레이어 안으로 들어가면 자, 레이어 팔레트를 보겠습니다. 일러스트의 레이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나의 레이어는 그 안에 이렇게 패스, 여러 개의 패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자, 여기다 또 다른 도형을 그리면 얘가 별도의 레이어로 되는 게 아니고요. 레이어는 하나지만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 요 가이드는 지우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려놔서 그렇고요. 아까 그 가이드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패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얘는 라운드 렉탱글이고요. 얘는 네모고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이 내부 안으로 들어가면 얘 레이어 안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패스가 되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요. 뭐 두 개 선택해도 되고 얘를 선택하고 아이솔레이트 모드로 들어가면 이렇게 패스가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얘의 패스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모의 패스, 네모를 선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얘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얘는 수정 못합니다. 자, 빠져나오려면 물론 한 단계씩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레이어 모드고요. 지금 레이어입니다. 한 단계 더 빠져나오면 이게 완전히 레이어까지 빠져나온 겁니다. 도큐멘트죠.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아이솔레이트 모드로 들어가면 얘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의 단위죠, 얘가. 자,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빠져나오는 것도 얘를 한 단계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바탕에 빈 곳을 더블 클릭해주면 최상위로 빠져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요. 여러분들 그 그룹과 언그룹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룹 시키겠습니다. 그룹핑. 자, 그룹은 오브젝트의 그룹. 컨트롤 G입니다. 그룹. 자, 그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레이어 보시면 두 개의 쉐입이 패스가 그룹으로 묶이게 되죠. 다시 말해서 레이어의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룹이 되고요. 그룹 안쪽으로 들어가면 패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단계를 한번 거쳐갈까요? 자, 그룹 선택했죠? 자, 처음에 이 단계는 레이어죠. 지금 가장 최상위 단위는. 자, 여기서 아이솔레이트 모드를 클릭하면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그룹. 자, 이 그룹에서 또 얘만 선택을 하고 또 아이솔레이트 모드로 들어가면 이제 얘의 패스로 들어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아주 그 세부적인 안쪽에 최하단까지 내려가서 수정을 하고 밖으로 빠져나오면 수정된 게 적용이 되어 있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주로 언제 많이 사용하게 되느냐? 자,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를 제가 얘를 그룹핑 시켜놨습니다. 그룹. 자,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제가 그룹을 시켜놓은 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작업에서요. 중간에 선택이 안 된 놈도 있고 막 이런 거요. 중간에 막 다른 오브젝트도 있는데 걔네들은 선택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놈만 이렇게 어렵게 선택을 해서 그룹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텍스트를 하나 써서요. 바운디 박스로서 좀 사이즈를 늘리겠습니다. 자, 내가 이 텍스트를 써서요. 이 텍스트를 이 그룹 안에 넣고 싶다 이겁니다. 얘네들하고 항상 그룹이 돼 있게 같이 움직이고 같이 작업에 영향을 받게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십시오. 그룹은 여기 하나죠. 자, 얘하고 만약에 이 그룹과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또다시 그룹을 시키면 어떻게 되지 보시죠. 그룹 안에 그룹이 돼 있고 이 그룹과 텍스트가 그룹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룹이 여러 단계로 거쳐서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 수정할 때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실 때 아이솔레이트 모드가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자, 이 텍스트를 난 여기다 넣고 싶다 이겁니다. 이 그룹 안에다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 텍스트 선택을 하고요. 에디트, 컷을 시켜버리겠습니다. 컷.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고요. 그룹을. 그룹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솔레이트 모드. 자, 그러면 얘는 그룹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룹 안으로. 그룹 아니니까 다 제각각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에디트, 페이스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페이스트 하시면 항상 도큐멘트의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복사된, 컷된 그 위치 그대로 붙이려면 페이스트 인 혹은 프론트, 페이스트 인 프론트 혹은 페이스트 인 백. 예, 프론트와 백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론트로 붙여넣기 하시면 정확히 붙죠. 자, 그러면 얘는 그룹 안으로 붙여넣기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룹 밖으로 한번 빠져나가 볼까요? 자, 그러면 얘 선택하고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그룹핑 돼 있죠. 그리고 안에 열어보시면 어떻습니까? 텍스트라는 놈이 이 그룹 안으로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어떤 내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내가 만든 그룹이나 어떤 쉐입의 내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아이솔레이트 모드를 많이 씁니다. 자, 아이솔레이트 모드는 직접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얘를 클릭을 해서요. 자, 언그룹 시키겠습니다. 네, 텍스트만 해서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아이솔레이트 모드 그룹 시키겠습니다. 얘만 따로. 자, 아이솔레이트 모드는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해도 아이솔레이트 모드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여기서 얘만 또 더블 클릭하면 얘만 수정할 수 있는 패스로 또 들어가고요. 그래서 내가 위치를 수정을 하고 최상단으로 빠져나오면 이렇게 수정된 상태에서 조절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은 그동안 보지 않은 거 있죠? 자, 부분 선택도 안 해보시면 그룹 셀렉션 툴이 있습니다. 자, 저 툴은 뭐라는 거냐? 그룹, 이거 지금 그룹 상태죠? 자, 얘 그룹 상태죠? 자, 그룹 상태에서 부분 선택 툴로 선택을 하시면 부분 선택 툴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나의 포인트나 이런 걸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부분 선택 툴은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요. 자, 그런데 이 그룹 셀렉션 툴이라는 건 뭐냐? 전체 선택 툴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룹을 풀지 않고선도 이렇게 그룹 단위의 내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룹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그룹을 이룬 최소의 단위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하나의 포인트만 선택해도 선택이 안 됩니다. 얘는 부분 선택 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툴은 주로 내가 어떤 그룹을 작업을 하다가 요 동그라미가 한 요쯤 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를 그룹을 다시 풀지 않고도 그룹 셀렉션 툴로 바로 얘만 옮기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룹을 풀지 않고도요. 자, 요게 그룹 셀렉션 툴입니다. 자, 아이솔레이트 모드는 또 더블 클릭하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환경 설정에서 좀 보셔야 돼요. 에디트의 PC는 프리퍼런스, 매킨토시는 프리퍼런스. 자, 제너럴. 자, 여기 보시면 더블 클릭했을 때 아이솔레이트 모드로 들어갈 건지 말 건지. 자, 얘가 체크가 안 돼 있다면 아무리 더블 클릭을 해도 아이솔레이트 모드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기본값이 켜져 있는 건데요. 혹시라도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더블 클릭 켜 놓으시고, 혹시 이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꺼 두시고요. 그분들은 얘를 이용하시면 되죠. 아이솔레이트 모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위쪽에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대부분 나오는 어떤 얼라인 정렬이라든지 아이솔레이트 모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필터 역할을 해줬던 거 있죠. 시뮬러 옵션, 그 다음에 레퍼런스 포인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좌표로 입력하는 것.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봤던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을 때, 한 가지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을 때 얘가 두 가지 색상의 이상 가졌을 경우 한 가지 색상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얘가요. 리컬러 아트웍이. 자, 이랬을 경우 얘를 컬러를 변경을 시켜주는 거, 혹은 여러 색상을 그 톤을 유지하면서 한꺼번에 색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 아까 그 라이브 트레이스로 딴 거 같은 거요. 자, 그래서 이제
슬슬 가면서 좀 복잡해지죠. 일러스트도 굉장히 복잡한 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뻔 했네요. 이건 레이어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근데 간단하게 혹시 아까 또 아이솔레이트 모드에서 알고 계신 분들은 또 왜 또 그거를 안 해줬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냥 똑같이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얘하고 얘 두 개 그룹 짓겠습니다. 그룹. 자, 뭐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지죠. 아까처럼 얘 텍스트를 여기다 넣고 싶은데 아까처럼 얘를 뭐 에디트 컷하고 넣고 그렇게 해도 되고요. 레이어 팔레트 할 때 이제 자세히 알아두십시오. 이 레이어 직접 이동시키면 이게 넣는 겁니다. 드래그해서. 그럼 이게 그룹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팔레트를 나중에 배워두시면요. 이건 빠져나온 거고요. 네. 자, 얘도 끄집어내고 싶으면 끄집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얘 그룹 풀려버린 겁니다. 얘도 끄집어내려면 끄집어내고요. 완전히. 그럼 그룹도 아예 없어져 버리고요. 그래서 레이어 팔레트에도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하면 이렇게 내부를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습니다. 레이어나 그룹이냐.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 컨트롤 팔레트에 나오는 그런 옵션도 좀 살펴봤고요. 자, 이 부분에 나중에 또 다른 게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